안녕하세요. 깔루아 조직입니다. 제가 이제 출근길이에요. 오늘 일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은 예비초등 강의가 있어서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보니까 운전하면서도 잠깐 찍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운전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짬을 내서 여러분께 이제 예비초등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아무래도 예비초 강의가 있다 보니 보통 제가 출근길에는 많은 생각을 해요. 오늘 어떤 얘기를 들려드릴까.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학습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드리긴 하지만 더구나 저의 그런 경험들을 조금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예비 초등 분들께 가장 필요한 얘기는 무엇일까? 지금 한글을 못해서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수학을 못해서 고민이신가요? 사실 그것보다는 내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마 가장 관건이 아닐까 해요. 보통 아이들이 학교 적응하는 데에는 제가 보기에는 3개월이면은 누구나 적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개월 이내도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면 저는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민해 봐야겠다. 그러면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선생님과 면담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꼭 담임 선생님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내 아이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존재라는 걸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이 생길 때에는 주변의 지인들 분들과도 뭐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내 아이를 가르치시고 만나는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만약에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떤 위험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또는 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들을 수도 있어요. 듣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요. 아니야. 내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되짚어 봐야 돼요. 내가 모르는 그런 내 아이의 모습이 있느냐? 이거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교사분들의 눈은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물론 맞지 않을 때도 조금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분들은 워낙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초등교육의 전문가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아마 선생님께서 사인을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 적응할 때요. 많이 궁금해하는 게 친구 관계를 얘가 어떻게 하느냐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가 학교를 가서 얘가 노는 거나 공부하는 거를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습하는 태도는 우리가 학기 초에 또 공개 수업을 해요. 그래서 그 공개 수업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친구들과 그런 관계에서 내 아이가 혹시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 아마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아이가 너무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친구들과 어떻게 사귈까 고민하시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 시간이 많이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는 굉장히 다양해요. 유치원 때보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다양한 친구들과 만나게 되고요. 또 내 아이가 원래는 되게 내성적이고 조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학교를 가보니까 굉장히 또 활발한 아이들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있고요. 저희 딸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굉장히 활발한데 학교에서는 약간 조용한 편이었다가 2학년 올라가니까 좀 더 활발해졌다가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아이가 왜 그러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친구들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친구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 부모님의 관리를 잘 못 받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을 이렇게 방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아예 방치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학교가 끝났는지 아니면 끝나고 학원을 갔는지 안 갔는지 집에 갔는지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다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그 분위기상 각 학교마다 조금씩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서 이왕이면은 그래도 부모님께서 관리를 해주는
그래도 관리를 받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를 전 사실 추천드리죠. 왜냐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크게 생기지 않고 어떤 트러블이 있더라도 굉장히 좋게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너무 이제 이렇게 친구 사귀는데 뭐 좋고 싫고 나쁘고 이런 거 가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1학년이에요. 1학년 때에는 그래도 부모의 관심을 받는 그런 친구들과 좀 잘 어울리면 좋겠죠. 근데 저도 1학년을 겪어보니까 제 아이도요, 어떤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했냐면 굉장히 개구지고 활발하고 이렇게 놀이를 막 이끌 수 있는 그런,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짱 같은 느낌 있죠? 그게 있어요. 1학년 아이들도 뭐 있는데 그런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이렇게 재미있거든요. 재미도 있고 또 내가 모르는 것도 많이 알고 재밌는 거 많이 아는 게 되게 큰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해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 사실 걱정돼요. 왜냐면 저희 딸은요, 사실은 1학년 때 제가 뭐 때문에 고민을 했냐면 가요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 네, 아직도 기억나네. 블랙핑크, 그다음에 트와이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이가 엄마 블랙핑크가 누구예요? 트와이스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유난히 우리 반에 방송 댄스를 했던 친구들이 유난히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음악 줄넘기도 뭐 마찬가지죠. 그나마 저희 아이들이 음악 줄넘기를 해서 그냥 그런 가요는 조금 익숙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친구들은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나는 잘 몰라. 그리고 또 친구들이 이제 잘 지내는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뭐 그런 연예인 사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돌리고 이런 친구들도 1학년 때 사실 있어요. 빠른 친구들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언니가 중고등인 경우 꼭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내 아이는 왜 나는 모르지? 특히나 그 아이가 우리 반에서 인기가 많고 재미있는 친구가 그런 놀이 같은 것들, 야 우리 같이 춤추자, 같이 노래하자 이런 걸 하는데 본인은 그런 안무를 모르고 노래를 몰라. 이제 그럼 못 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방황하기 시작해요. 나 거기 놀고 싶은데 나는 그걸 못해. 그럼 그런 놀이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동안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엄마 나도 그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먼저 봐봤거든요. 제가 보기엔 되게 유해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은 그 중에서 좀 괜찮은 노래가 몇 개 있어요. 좀 이렇게 가사가 선정적이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 트와이스 노래 이런 것 중에. 그럼 그런 거나 몇 개 가르쳐줬죠. 몇 개를 가르쳐주고 그래도 친구들과는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르쳐주긴 하는데 그들과 너무 엮이지 않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왜냐면 친구들한테 금방 물들어요. 제가 갑자기 말이 빨라졌죠? 저의 흥분 상태를 알고 계시겠죠? 네, 왜냐면 그런 걸로 괜히 학습을 방해할 수도 있고 아이가 학교를 정말 즐겁게 다닐 수 있는데 그런 게 고민이 된다면 전 좀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지나보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도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배워요.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배웠냐? 뭘 배웠겠어요? 네. 알아요. 그 친구 재미있고 그런 거 알아 엄마.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 방송 댄스 하고 노래하는 거 나는 재미있지 않아. 물론 듣는 건 좋은데 그렇게 같이 가지고 그 노래를 가지고 막 춤추고 놀고 하는 건 나랑은 맞지 않아. 이제 본인이 스스로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 제 딸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와 성향이 비슷한 친구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한 친구하고만 노는 게 아니라 이 친구도 놀아보고 저 친구도 놀아보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결과 결국엔 자기와 맞는 친구를 찾았을까요? 찾긴 찾았죠. 찾긴 찾았는데 또 어때요?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또 반이 바뀌죠. 그럼 또 그 친구들과 헤어지죠. 또 사귀어야 되죠. 이게 매 학년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매 학년 새 학기마다 그런 또래 관계는 우리 아이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반편성 결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와 친한 친구가 반 같은 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되면 좋지만 안 돼도 너무 실망할 건 없어요. 왜냐면 또 나와 더 잘 맞는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또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일부러 그 관계에서 너무 돋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너무 잘 보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걸 알려주시면 좋아요. 평소에 너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 실제로는요,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사이 중에서는요,
친한 친구와 잘 지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이제 나는 축구 싫어하는 남자는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축구는 별로고 나는 야구가 더 좋아. 그러면은 이 아이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난 쟤랑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그런 관심에도 없던 나도 야구 좋아. 잘해. 이렇게 하면서 집에 와서 엄마 나도 야구 뭐 관심 있어요. 뭐 해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친구와 잘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요,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야, 너희 집에 안마의자 있니?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하죠. 예전에는 뭐, 네 집 몇 평이니? 방 몇 개니? 이런 것도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냥 요즘은 사실은 그냥 뭐 비슷비슷해요. 같은 학군에 있는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데 친구들끼리 그런 거를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안마의자 있냐? 큰일 났네. 우리 집에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또 학교 다닐 때 너무 좋은 물건을 갖고 다니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특히 뭐 재작년인가? 그때는 무슨 강남 필통 해가지고 뭐 스미길 필통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유치원생일 때여가지고 저도 그걸 갖고 있다가 학교 갈 때 몇 번 갖고 가긴 했는데 한 번 갖고 가고는 다시는 못 갖고 가겠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또 보고 막 이건 뭐야 뭐 관심 있고 나도 갖고 싶어 이런 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갖고 다니는 물건들은 너무 친구들의 호기심을 일깨우는 그런 것들을 갖고 다니지 말자. 물론 이제 친구를 좀 처음에 사귈 때에는 그런 물건들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제가 또 해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의 그런 특기가 있으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장난감이 없어도 어느 공간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특기가 있으면 되게 친구들과 굉장히 잘 놀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손으로 하는 게임 있죠? 그런 거 가르쳐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묵찌바 이런 거 많이 하는 것처럼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실 같은 것도 많이 학교에 가지고 가요. 실뜨기 하려고. 그리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고무줄을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고무줄을 손에 꼭 있었어요. 그게 왜 있었냐면은 고무줄로 별도 만들고 배드 만들고 로켓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놀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요즘 굉장히 안 좋은 게 미세먼지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학기 초에 봄에는 아이들이 많이 부딪혀서 많이 놀고 밖에서 뛰어놀고 그러면 좋은데 아무래도 실내에 활동이 많다 보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가르쳐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종이 접기라든지 아니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실뜨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벼운 것들 학교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는 요즘 학교에는 보드게임들이 웬만큼 비치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드게임 하는 것들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3학년 4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뭐 하면 좋을까요? 얘네들 공기놀이 해야 됩니다. 공기놀이. 예.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해요. 공기 못해서 얘 공부 잘하는데 공기를 못해가지고 친구들과 못 놀아서 3, 4학년 때 공기 연습을 집에서 엄청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이것도 노는 것도 제가 보기엔 필요해요. 노는 것도 필요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런 전통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사방치기라든지 이런 것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면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 노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래 관계에서는 이렇게 놀이를 이제 이끌고 아니면 새로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이렇게 친해지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 중에서는 또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서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래 관계는 결국에는 아이들이 배워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배워가는 과정이 빠르게 적응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리고 천천히 적응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엄마가 개입하기보다는 엄마는 지켜봐 주시는 정도로 하고 웬만하면 이제 아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뭐 방학 때 이렇게 집으로 초대를 해서 한 번쯤은 좀 놀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엄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학교 입학하면은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게 선생님 관계?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하고 관계는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의와 존중, 예, 바로 이거예요. 어른에게 대하는 예의 되게 중요하고요. 선생님께 간혹 반말하는 아이가 있거나 이렇게 선생님을 이렇게 때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자기를 혼냈다고 이제 그런 거 절대 금지 생각이 들고 정말로 저는 그냥 공부 잘하고 이런 것보다 일단은 그냥 예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른이잖아요, 선생님은. 그리고 내가 존경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특히 가르쳐야 될 거는 아이들 앞에서 절대 선생님 험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요. 뭐 학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가 우리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게 뭐 엄마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뭐 싫어하는 선생님이어도 선생님은 존경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를 꼭 알려주셔야 아이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귀담아 듣고 선생님을 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험담이긴 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부딪히면 돼요. 그래서 뭐 사람 가려가며 사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부딪히면서 서로 경험해 보면서 그렇게 배우는 관계가 아이들에겐 또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또 어머니들 사이에서도 나는 저 엄마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좀 두루두루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불안하시겠지만 친구들이나 엄마 친구들이나 잘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